저는 거의 뭐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를 저희가 한번 오롯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자로서. 맞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이제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좀 더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맞아요. 강력하게 할 것이다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수강생들의 우려 섞인 질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를 내다볼 때 하는 행동이 뭐 책도 찾아보고 영상도 확인을 해보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게 내 과거 경험과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진보 정부가 들어온 이 시점부터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비슷했던 규제가 저는 20년도 7월 10일 규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대출이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저도 물론 금지가 됐었던 거고 그때 되게 이색적인 경험했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산에 지상층 21평짜리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빌라를 49%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0년도 7월, 8월, 9월 그때 당시는 법원에 가잖아요.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이게 제가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법원에 입찰하러 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적폐 세력이야 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면 언론에서는 계속 다주택자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난 떳떳하니까 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시장의 다른 부분을 항상 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경매 입찰 시장은 분명히 유찰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더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저도 대출은 받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뭐 대출해서 내가 만약에 불편했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당연히 전세를 보유하고 있는 집은 없지만 보증금을 좀 높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서 투자를 뭐 지금까지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어떤 규제가 터져요. 그러면 한쪽 문이 닫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이 닫히잖아. 그러면 내가 있었던 기회가 이제 닫혀버리는구나. 내가 하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왜 문이 닫히는 거야, 나 못하게. 그럼 자꾸 우리가 신경 쓰는 부분은 닫히고 있는 문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떤 문이 닫히면요, 반대쪽 문은 저는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부동산 규제가 터지면 나는 자신 있어라기보다 나도 무서운데 기회가 닫히는 건 맞아요. 대출에 대한 기회는 닫히는 건 맞죠. 근데 반대로 열리는 건 뭐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리는 거 아닌가를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항상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당장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규제가 안 됐다는 거를 듣게 되는 것 같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낙찰을 받는 분들을 보니까 대출이 나오는구나를 제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집이 지금 여러 개니까 뭐 이번 정부 안에서 뭐 국토 보유세라든가 보유세 그리고 지금 종부세 기준에서 시장 공정가율이 60%인데 좀 뭐 다시 100% 전 정부처럼 90%, 100% 이렇게 올리면 되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너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부분 때문에 나도 지금 집을 늘려가는 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야. 그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가장 유리한 장점은 저도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런 국토 보유세가 만약에 입법이 된다, 적용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거의 뭐 철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어떤 정책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고를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누수가 있는 집에서 습기가 곰팡이 썩은 집을 보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짜고 나가면 저는 못해요. 그래서 그 국토 보유세가 혹시 나타나면 저는 그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누수가 떨어지면 위층에다 내가 연락을 한다 라는 개념처럼 나는 지금 당장 개인 대출은 안 나오지만 임대사업자는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보유세에 대한 제재가 많이 떨어진다면 저는 집을 이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생각까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점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미 많이 왔어요. 강을 건넌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미 많이 중간 이상을 왔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강을 건너려고 가다가 수영을 하다가 중간 이상을 온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뭔가 이 수영 안에서 규제가 돼 라고 하면 나는 더 안전한 곳이 어딘지를 나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돌아가는 것보다 나아가는 게 빠르더라고요. 나아가는 게 오히려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규제 무섭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계속 낙찰을 받는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늘리는 게 더 빠른 방법이고 늘리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낙찰을 받는 거가 아닐까. 오늘 집을 한 3채 정도 받지 않습니까? 진짜 남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계획을 항상 하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계획의 모순은 뭐냐면 계획을 하면 무조건 변수가 생겨요. 이 반지하를 13년 동안 투자하면서 그리고 집을 43개를 갖고 있으면서 이 반지하 부동산한테 정확히 배운 게 뭐냐면요. 네. 계획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을 하지 않는 거고 예측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측을 하는 순간 변수가 항상 생기거든. 저는 최대한 지금 당장 다음 걸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다음 걸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노수가 되면 위층에 연락하는 거. 그리고 투자 안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대출 규제가 됐네 라고 하면 아직은 사업자 대출이 임대사업자 대출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임대사업자 안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세 현금으로만 늘려가는 게 맞는 건 거지. 거기서 이제 임대사업자도 앞으로 규제될 건데 매매사업자도 규제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진보가 과연 찾아올까? 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내 삶의 진보를 생각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사는데 제약은 없겠지만 조금씩 저도 나아가고 싶은 조금 더 좋아지고 싶은 이 세속적인 욕구와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항상 계획과 예상을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그 문제 어쩌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다음 단계는 움직이는 게 좋을까? 1번부터 10번까지 계획을 하기보단 1번 하나만 생각하고 1번을 한 다음에 누수가 이제 막히면 그 다음에 수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대출은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대출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은 할 계획이에요. 다음 주도 진짜 입찰 갈 거거든요. 고양법원에 갈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그만큼 유찰이 많이 됐으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움직이는 거지. 뭔가 너 반지상이니까 그리고 너 수업도 해야 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걸 억지로 보여줘야지. 이거랑은 거리는 좀 있지 않을까. 적어도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가 규제가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거고 혹시 그 규제가 터지면 다른 방향의 문이 또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문은 내가 찾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문은 은행이 찾아줄 거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은행이. 은행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또 은행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굉장히 예민한 맞습니다. 집단이니까 만약에 다 막았다고
쳐보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1금융, 2금융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그걸 과연 정부가 놔둘까? 아무리 진보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무너진다면 거의 우리나라가 무너진다고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과연 놔둘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만큼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 아닐까. 그분이 누굽니까?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도 고민이 분명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 규제가 심할 때 항상 제가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때 주식 되게 코로나 터지고 주식 되게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테크 사업에 대해서도 부각이 그때 되게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 근데 주식이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그런 외부 사업에서 돈을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면요, 결국에 부동산을 사는 느낌을 그때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신 분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식 지수가 좋아진다는 거는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 주식으로만 계속 간다기보다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할 건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뭐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저같이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비주류인 사람이고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요소가 멋진 집도 멋진 차도 아닌 볼품없는 이런 반지하 곰팡이 썩은 집을 갖고 있는, 몇 채 조금 갖고 있다고 어떻게 제가 이 주류의 채널에 또 출연을 하고 제가 주류가 맞지 30만 이렇게 되면 20만 30만이 되면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역할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단순히 꾸준하게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펼쳐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이번에 진보 정권이 들어왔다고 부동산을 잠깐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대안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간다예요. 근데 그 간다에서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내가 이번 달에 올해에 5개 받아야지 10개 받아야지 그런 거는 없는 건 맞는데 저는 한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장에 가서 최저가로 입찰은 해봐야지 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최저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규제가 터질 때마다 저는 피해왔던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항상 시기가 좋던 안 좋던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추운 겨울인데 내가 따뜻한 햇볕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밤이 찾아오면 내가 어두운 습하고 추운 곳에 버텨야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이거를 버텨내고 극복해내야지 라는 생각이라기보다 이런 상황 안에서도 내가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쪽 문에 열리는 기회는 어디서 나올까를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도 저는 제가 주제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한번 뭐 시세 차익이든 아파트 투자든 반지하든 월세 투자든 뭐 상가 투자든 내가 하기로 먹었으면 이왕이면 오래 해보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했으면 저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오래 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면요 분명히 속도는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내공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내공이 깊숙한 실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보이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보다 올해 저는 하는 물건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도 달라지고 같은 빌라를 보더라도 같은 비슷한 반지하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물건을 하게 되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규제가 터졌다고 에이 잠깐 밀어놨다가 멈춰서 기다려보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 안에서, 이 진보 정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건을 월세를 더 늘려낼 수 있을까, 부동산으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시장에 소극적으로라도 참여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